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죠? 예, 수고들 하셨어요. 문제 푸시느라고. 2021년 4월 17일 국가직 9급 우리 시험이 있었는데요. 지금 시간이 딱 시험 날이고요. 2시 10분입니다. 저도 여러분들 시험 끝나자마자 바로 11시 50분인가요? 이렇게 복사를 받았어요. 바로 복사된 걸 받고 바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바로 문제를 풀고 바로 점심 좀 먹고 바로 지금 문제 풀러 들어왔어요.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막 카톡들이 오더라고요. 엄청 카톡들이 오는데 쌤이 강조했던 거 다 나왔어요. 어떤 친구분은 쌤이 출제하러 들어가셨어요? 어떻게 쌤이 출제했던 것과 똑같죠? 이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문장 길이가 짧진 않았죠. 문장 길이가 짧진 않았지만 뭐 거의 우리가 살펴봤던 기출 판례가 주를 이뤘고, 물론 신출 판례도 있었어요. 신출 판례도 있었지만 우리가 뭐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살펴봤던 내용들이 다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한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제 이 말에 아야 다 어려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인 기준,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올해만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이제 전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기준으로 보면은 좀 수월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는 이제 중 정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중하, 상에 해당되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한 문제도 없었고요. 물론 뭐 종합단원이 좀 2문제 정도가 있었지만 뭐 생소한 그런 문제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중정도 난이도에 해당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단원에서는 이제 두루 출제가 됐어요. 두루 출제가 됐는데 이제 늘 우리 행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 행정행위죠. 행정에서 우리 이제 4문제가 출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소송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고, 의무이행 확보 수단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벌써 거기서 몇 문제예요? 벌써 10문제죠. 반절이 나와버렸어요. 이 세 단원에서 행정행위, 그다음에 의무이행 확보 수단, 행정소송, 이래서 딱 10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정입법, 뭐 종합단원이 이제 2문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행정입법과 관련된 문제는 순수히 행정입법이 1문제, 그다음에 종합단원 속에 끼어 있는 문제가 1문제에서 입법이 이제 2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정보공개 1문제, 개인정보 보호 1문제가 나왔고요. 뭐 등등 이렇게 두루 나왔어요. 심판 나왔고 배상 나왔고요. 근데 이제 좀 특이했다. 이건 왜 안 나왔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행정 절차입니다. 행정 절차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뭐 좀 특이한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매년 행정 절차는 중요해서 출제가 안 되지는 않았죠. 꼭 한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행정 절차가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손실보상도 안 나왔어요. 손실보상은 그런데 뭐 보통 이제 근래 들어서 매년 한 문제씩 출제가 됐지만 그전 기준을 보면은 꼭 출제가 됐던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3번 보면은 2번 정도 나오는 단원이라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인의 공법행위, 여기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점이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려했었던 여러분들 행정기본법, 선생님이 그랬죠. 행정기본법은 아직 바로 이제 3월 23일 날 시행이 됐기 때문에 출제하는 시간이 좀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뭐 이랬었죠. 그러다 이제 지방직은 좀 달라질 수 있죠. 지방직은 출제가 안 됐던 이런 법령들, 예를 들어 행정절차법 나옵니다. 이제 나오겠죠. 질서위반행위법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행정조사기본법 안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시는 우리 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나서 확인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지방직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보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하여간 지방직을 이제 대비해서 보시는 분들은 질서위반행위제법,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절차법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나왔다? 아닙니다.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나오죠. 그래서 그런 법령 부분들을 이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이 이제 거의 유사 단원에서 유사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는 것을 이제 감안하셔서 행정행위, 그다음에 행정소송, 의무이행 확보수단, 이 부분은 뭐 잘 잡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주요 단원이잖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간략하게 한번 우리 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자, 일본의 행정법 법원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제 기본적인 부분이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바로 이제 우수농산물 학교 급식안 조례였죠.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에 위반된다라면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가트를 위반했었죠. 이번에 행정소송에 특별한 내용이 없다. 행정소송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법원조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3번에 이제 평등이라는 것이 절대적 평등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합리적인 차별을 가하는 거죠. 따라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이 되겠고요. 4번은 개정법이 기존의 사실이나 법률 관계 적용을 대상으로 하면서 기존의 사실, 기존의 법률 관계를 대상으로 하면서 종전보다 불리한 법 효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과 법률 관계가 개정법 시행 전에 완성 종결된 거라면 소급하면 안 되죠. 그러나 완성 종결되지 아니한, 즉 진행 중인 사안, 이런 것들은 소급해도 아무 상관이 없죠. 법률 불소급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행정법의 일반 원칙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1번이 이제 옳은 정답인데 비례 원칙이죠. 이제 우리가 늘 비례 원칙은 과잉 금지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지나치게 하지 마라. 근데 과잉만 금지하는 게 아니라 과소 보호도 금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비례 원칙은 목적과 수단 사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적정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과잉도 금지고 과소도 금지다 이랬는데 이게 출제가 됐고요. 물론 이것도 이제 기출이죠. 출제가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2번은 자기구속의 법리인데 늘 요즘 출제가 됐던 것이 바로 위법에서 자기구속의 법리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적법한 행정이 반복되었을 때 자기구속 법리가 인정이 됩니다. 3번에 자, 3번도 이제 기출이에요. 사실은 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기재된 호적상 출생 연월일을 생년월일로 기재하고 임용 후 36년 동안 이유를 제기치 않다가 정년을 앞두고 바로 정년 출생 연월일을 이제 바꾸고 그에 따라 정년을 연장했는데 이게 신의 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판례 시간들도 살펴봤지만 그럼 언제 하느냐? 뭐 자기가 필요할 때 생년월일을 바꾸는 거지 이랬죠. 4번은 일반적으로 폐기물 처리업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통보는 그 폐기물 처리업을 할 수 있다라는 통보만 해준 것이죠. 그 땅에 대해서 형질 변경을 해주겠다라는 공적 견해는 들어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 뭐 아주 수월하게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다음 부관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부관과 행정처분 사이 실제 관련이 없습니다. 부관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붙이는 거죠. 관련이 없어서 부관을 붙일 수 없는데 그러한 이제 공법상의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사법상 계약으로 회피했다는 거죠. 사법상 계약도 당연히 부당결부 금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자, 2번에 처분 시 법을 기준으로 처분에 부과된 부담이 적법하면 적법하다고 했죠. 처분 시 적법하면 적법한 겁니다. 나중에 법이 개정됐다 하여 개정된 법에 의해서 다시 옛날 부관을 다시 평가한다거나 다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뭐 너무나 유명한 송유관 매설 사건이 되겠습니다. 3번 부담으로 이행으로 하기엔 사법상 매매 등 법률 행위는 나올 거 나왔죠. 그래요. 부담을 이행했습니다. 사법상 법률 행위 증여계약을 했죠. 그런데 그 부담의 불가쟁력과 별도로 법률 행위가 사회질서 위반,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따질 수 있다 이랬습니다. 예, 3번 맞는 거고요. 4번에 허가에 붙은 기한이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요. 허가의 존속 기간이죠. 아니, 허가 조건의 존속 기간이죠. 해석되는 경우 허가 여부의 재량권을 가진 행정청은 조건의 개정만 고려할 수 있고 좋아요. 여기까지. 당초 기한이 연장되어 더 이상 부당하게 짧게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는 불허할 수 있죠. 연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성질상 부당하게 짧게 되지 않았습니다. 커버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정보공개법 판례 입장으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한테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 공개 청구권이 들어있다. 그렇습니다. 알 권리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했어요? 헌법에는 없지만 헌법 여러 조항을 통해서 추정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다라고 했죠. 자, 이번에 정보 공개 청구는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입니다. 청구인이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를 받으면 그 자체만 가지고도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별도의 다른 법률상 이익 침해를 요하지 않고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이 된단 말이에요. 3번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면 되는 거지 그것이 꼭 원본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출문제다 보니까 많이 출제가 됐던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4번에 정보공개가 신청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정보가 없는데 어떻게 정보공개 거부에 대해서 소송을 하겠습니까? 이겨도 얻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뭐 다 기출이기 때문에 특별한 선제는 없어요. 자, 5번입니다. 공법상 계약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 행정청이 자신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방적 의사 표시로 끝마쳤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의사 표시가 행정청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단정할 수가 없고, 그렇죠. 뭐 전문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너 이제 그만 나와라. 서울시립 무용단원 해촉했죠. 뭐 광주시립 합창단 해촉했죠. 그만 나와라 이랬습니다. 그러나 그 의사 표시가 처분은 아니죠. 관계법이 상대방의 법률관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에 채용 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지방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등의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는 감봉 등의 보수삭감, 즉 징계 조치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이라도 공무원 재직 기간 중에는 틀림없이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 준수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3번에 뭐 출제가 많이 됐던 거죠. 그리고 저도 이거 예상 문제 모의고사 정말 많이 냈죠. 중소기업 정부와 지원 사업, 중소기업 디지털화 좀 하자. 돈 줄 테니까 좀 거기에 써라 이랬더니 그걸 이제 딴 곳에 써버렸던 거죠. 그래서 그 계약을 해지하고 되돌려 달라 환수 통보를 했는데 이건 처분이다 처분이 아니라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죠.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에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상의 이유 제시를 할 필요가 없어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거든요. 그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선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입니다. 아휴, 인허가 의제제도 정말 셈이 정말 다 맞추셨죠, 이거? 인허가 의제제도 그렇게 강조했고요. 특히 4번 선지 힘주어 강조를 했습니다. 의제가 되어졌느냐, 의제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1+1이냐 아니면 이것만 처분이냐 강조 들었는데 그게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1번입니다. 1번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법에 따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와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되고 이러한 협의 절차랑 별도로 국토법에서 정한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절차적 집중이라고 했죠. 절차적 집중.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랬습니다. 이번에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법상의 개발 행위에 해당할 경우 그 건축의 허가권자는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 허가 기준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상의 건축에 관한 개발 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 신청이 법에서 정한 허가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의제되어지는 것 때문에 주된 인허가가 거부가 됩니다. 이때 소송 대상은 뭐다? 주된
인허가 거부가 소송이 되는 거고요. 의제되어지는 것은 처분이 될 수가 없어요. 4번은 의제가 되었기 때문에 얘가 처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3번은 건축법에서 관련 인허가 의제 제도를 둔 취지는 일체 심사를 배제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제되어지는 것 안 되면 주된 인허가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4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에 따라 의제된 인허가가 위법함을 다투고자 하는 이해관계인, 그래요. 바로 이제 아파트, 왜 우리 땅이 너희 아파트 지구 단위 계획 결정 속에 들어가느냐, 뭐 이랬던 사람이죠. 주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의제되어진 인허가 때문에 침해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결정. 따라서 의제되어진 인허가 취소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별도의 행정처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뭐 문장이 길어요. 문장이 길지만 늘 그랬죠. 천천히 읽어보면 사실은 다 떼내면은 포인트는 얼마 안 남는다. 근데 너줄이 수식해서 우리 돈을 좀 현혹시키는 것이다. 이랬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7번입니다. 취소 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라고 인정하는 경우 행할 수 있는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취소 심판이죠. 취소 심판의 인용 재결은 이제 응용에서 나왔죠. 지금 취소 심판이기 때문에 취소 재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 재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변경 명령 재결이 가능하죠. 근데 그 전에는 출제가 뭐가 많이 됐어요? 취소 명령 재결이 없다. 이제 이게 출제가 좀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응용을 조금 해가지고요. 처분 재결 혹은 처분 명령 재결 뭐 이렇게 지금 나왔죠. 그렇죠? 처분 명령 재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건 의무 이행 심판에 있는 거지. 취소 심판에는 처분을 하라는 명령을 왜 합니까? 취소 심판인데. 그래서 취소 재결, 변경 재결, 변경 명령 재결밖에 없습니다. 자, 뭐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8번입니다. 예, 저도 지금 복사한 거에 깜짝. 막 복사해서 주신 거 다른 사람께 풀었네요. 푸른 걸 주셨어요. 푸르신 분 많이 맞추셨어. 자, 8번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위법한 직무행위 손해배상 옳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에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무슨 지식, 필요한 지식, 관련된 지식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법규 해석을 그렇죠 처분했다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라 하여 과실이 없다 할 수 없다. 과실이 있는 겁니다. 무슨 지식이니까 필요한 지식이에요. 이걸 갖추지 못하면 어떡합니까? 공무원이 관계법 필요한 지식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고요. 2번에 국배의 요건인 공무원 직무 너무 쉽죠. 권력작용, 비권력적 작용 들어가는데 사경제 주체로서의 국고작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에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 가해 공무원 특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무슨 이론? 과실의 객관화 이론 혹은 조직과실 이렇게 부르죠. 너희 조직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우리는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 공무 수행의 평균 공무원으로 과실 여부를 따져버립니다. 그래서 특정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4번에 국가가 가해 공무원한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국가가 배상한 것 언제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고의중과실이죠. 근데 고의중과실이라고 국가가 가해 공무원하고 다 뒤집어 쓸 수는 없죠. 가해 공무원의 과실 비율이 있겠죠. 그만큼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선지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행정이 옳은 것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번 행정의사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처에 자유롭게 취소, 처리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 이 처분이 성립하고 그 처분의 성립 여부는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를 했느냐 여부가 기준됩니다. 공식적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지 않으면 이게 효력이 없는 거죠. 가만히 있어봐. 이건 지지난주에 소방직 때 나왔던 것 같고 똑같은 것 같은데. 니은보입니다. 공중위생법상의 공중위생업에 대해서 영업정지할 위법 사유가 있다. 관할청은 영업이 양도 양수되더라도
전 운영자 위법을 들어 새 운영자한테 제재 강제할 수 있다. 예, 디귿번 나올 게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주택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 이게 인가가 인가입니까? 특허입니까? 예, 보충인가 아니라 설권행위. 특허입니다. 특허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 설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조합 설립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조합 설립 인가 가지고 소송을 청구해야 되는 거지. 그 결의 기본적인 법률에 이거 갖고 소송할 수가 없어요. 얘가 만약 보충행위라면 맞죠. 보충이라면 조합 설립 결의 가지고 소송해야 되는데 설권행위 조합 설립 인가를 통해서 행정 주체인 조합이 되는 겁니다. 행정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인가만 기본적인 법률 행위 하자를 가지고 인가 가지고 소송하는 거고요. 나머지 다 처분 갖고 소송하는 거죠. 그래서 특허를 가지고 소송을 가면 되겠습니다. 4번 리을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중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벌했는데 이거 우리 2주 전에 풀었던 문제 이게 동영문풀 똑같아. 공정거래 과징금 부과 처벌했는데 다시 자진신고를 요로 감면 처분 후행 처벌했단 말이에요. 후행 처분했는데 여전히 선처분에 취소를 갈 소익이 있다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감면에서 다시 처분했기 때문에 감면되어진 이제 원처분, 자녀 원처분이 소송 대상이 되는 거지. 원래 그 선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리을번만 틀렸고요. 나머지 격번, 니은번, 디귿번이 다 제대로 된 선지가 제시글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행정계획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번에 도시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은 예, 국민에 대한 직접적 구속력이 없다. 아유, 참 묘해요. 묘해. 정말 시험 전에 바로 했었던 단원에서 꼭 이렇게 한두 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바로 했던 것이 출제가 되네요. 예. 예. 도시계획 결정은 처분이다. 도시계획 결정은 처분이다. 근데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이건 처분이 아니다. 이건 도시기본계획 플랜이고 이건 그걸 하기로 한 결정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일단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없다.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힘이 없고요. 아직 행정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구속력도 없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결정과 도시기본계획은 여러분들 늘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장래에 일정 기간 내에 관계법이 규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 이 사람이 아까 몇 번 문제였어요. 아까 나왔었는데, 예. 갑자기, 2번에 4번 선지. 그 아저씨예요. 폐기물 처리업 적정성 통보를 받은 사람이죠. 폐기물 처리업 적정성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적정한 요건을 구비해서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국토용 계획 변경 신청했는데 이걸 거부하면 실질적으로 처분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신청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토용 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용 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는 처분이 되는 것이고 신뢰보호를 이유로 소송 갔다가 2번에 4번 진 거죠. 공적 견해가 아니다. 그래서 진 거죠. 그래서 늘 그 판례에 폐기물 처리업 사건 이건 중요한데 그 하나의 판례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말았네요. 자, 3번에 이제 구속 2번이 이제 옳지 않죠. 3번에 구속력이 없는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법 뒷받침에 따라 실시되게 틀림없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늘 이제 노래를 불렀어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라도 국민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끼치고 법 뒷받침에 따라 실시되게 틀림없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 헌법소원 대상. 노래를 불렀는데 그대로 그냥 출제가 됐고요. 자, 4번도 마찬가지죠. 4번도 제 문제는 복사가 아직
끝까지 안 돼가지고 잘려 있어요. 근데 뭐 보니까 어때요? 예, 권한 있는 행정청이 선행 계획과 모순되는 후행 계획을 했습니다. 이때 후행 계획을 했을 때 후행 계획이 적법하게 선행 계획을 철회, 취소할 수 있다. 이랬던 거죠. 그렇습니다. 만약 후행 행정 계획을 했던 행정청이 선행 계획에 대한 권한 있는 청이 아니었다라면 오히려 후행 계획이 무효다 이랬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2번 선지 옳지 않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행정대집행법,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에 관한 갑과 을의 대화 중 을의 답변이 옳지 않은 거 참 우리 행정법 총론에서 이렇게 대화 형식으로 문제가 나온 것은 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마치 수능 문제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뭐 문제 유형이 살짝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게 그거죠. 뭐 쉬운 거잖아요. 예. 자, 물음 갑 행정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행정청이 민사 강제 집행 수단을 이용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었더니 을 행정 대집행이 인정돼요. 실현할 수 있다면, 즉 행정 강제가 가능하면 민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민사 강제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 예, 없습니다. 라고 을이 잘 대답한 거죠. 갑, 대집행의 적용 대상은 무언가요? 뭐가 대집행 대상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을, 대집행은 공법상의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원칙적으로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고요. 사법상 의무가 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특별히 법령에 규정이 있으면 사법상 의무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특별한 법령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국유재산법 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3번 행정청은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나요? 야, 좋아요. 문제. 참 우리 출제위원분들 머리 많이 쓰셨어요. 예,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은 선택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대집행은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입니다. 근데 이행강제금 가능하다고 했죠. 특히 요즘에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대집행보다 이행강제금을 더 선호한 경향이 있다. 대집행 가서 막 직접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하고 이제 막 부딪히는 거죠. 부딪히다 보니까 충돌이 많아서 사건 사고가 많다. 공무원이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이 할 때까지 뭐 1,000만 원 이렇게 이행강제금이 편하다고 했죠. 좋습니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요. 갑, 만약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이 사망했다면 이행강제금 납부 의무는 승계되는가요? 라고 돼 있는데 자, 사망하면 끝나는 건 하나밖에 없다. 뭐 이행강제금 어떻게 였어요? 니마 이강을 건너지 마오 이렇게 였죠. 그래서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사망하면 끝난다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선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 예와 그 법적 성질이 옳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쉽게 준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공짜로 준 것 같아요, 문제. 이행강제금 부과, 집행벌, 영업소 폐쇄, 직접강제, 너무 좋죠. 그 다음에 무슨 법에 따른 원상 복구 명령 강제, 즉시강제. 즉시강제는 여러분 명령이 없는 거잖아요. 4번 과태료 부과, 행정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행강제금, 집행벌, 영업소 폐쇄, 직접강제, 과태료는 행정벌 중에 하나죠. 행정질서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공짜로 줬고요. 즉시강제는 늘 뭘 생각하라고 했어요. 의무 부과와 불이행 없이 하는 거다. 의무 부과, 불이행 없는 거. 명령 이런 말 들으면 다 즉시강제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뭐 공유재산 원상 복구 명령이기 때문에 이건 대집행을 뭐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원상 복구 해라. 너 우리랑 계약 끝났는데 지금부터 계약 끝났기 때문에 무단 점유다. 그러니까 원상 복구해라. 이랬던 우리 대집행 관리는 판례가 하나 있죠. 13번입니다. 행정상 즉시강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1번의 행정상 즉시강제는 땡땡땡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영장이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필요 없다. 그죠?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대표적인 사건이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의 수거 폐견한 법률이 있죠. 거기서 영장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사회안전기본법 역시 필요 없다 이랬어요. 다만 이제 대법원 판례가 원칙적으로 필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필요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이제 확실히 틀리게 하려고 항상 영장주의가 적용된다라고 뭐 너무나 쉽게 우리 법에서 항상 뭐 이렇게 절대적 표현들 하면은 거의 틀린 거잖아요. 2번 행정상 즉시 강제는 직접 강제랑 달리 행정상 강제 집행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의 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 불법 게임물 수거폐 가장 대표적인 즉시 강제를 할 수 있겠고요. 4번에 다른 수단으로는 목적 달성할 수 없을 때만 허용됩니다. 그죠? 보충성이다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얻어질 이익이 커야만 되겠죠. 비례성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된다. 역시 비례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선지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예, 14번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판례 설명 옳은 것. 그래요.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법을 묻는 것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법이 너무나 이제 방대해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와 관련된 몇 개의 판례를 이제 물었습니다. 격번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요. 장관이었죠, 이분. 장관 시절에 이제 올림픽 가가지고 메달리스트랑 찍었던 사진. 공적 생활, 장관, 공적 생활에서 형성됐다라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까지도 다 들어갑니다. 맞고요. 니은 번에 이미 공개된 개인 정보를 정보 주체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처리할 때 이제는 별도 동의는 불필요합니다. 동의를 해줬단 말이에요. 내 개인정보를 처리해도 됩니다라고 동의를 해줬기 때문에 그 동의해준 범위 내에서는 이제는 처리할 때 또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예. 디귿번에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있어 수탁자는 개인정보 제공자의 관리 감독 아래 위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되지만 위탁자로부터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이상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독자적 이익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7조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자가 정보주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판례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정보 처리자가 자 주식회사 에듀일이에요. 에듀일이 정보 주체의 정보를 처리하는데 주식회사 에듀일은 예를 들어 교육 사업이 주된 업무잖아요. 개인정보 처리가 주된 업무가 될 수는 없죠. 근데 개인정보 처리 업무가 이제 방대해지다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정보 처리 힘들겠다. 그래서 이걸 위탁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위탁 처리해요. 그럼 이제 수탁자가 예 그럼 제가 주식회사 에듀일의 개인정보 업무만 전담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얼마씩 주슈. 그래서 그럽시다. 그래서 이렇게 위탁 처리한단 말이에요. 수탁자가. 이분은 정보 처리자랑 같은 주체 안에 들어있는 걸로 봐야 돼요. 지금 제3자한테 정보를 제공한다. 개인정보를 제공한다. 이때 제3자는 말이에요. 제3자는 자, 쌤이 해외여행 갑니다. 베트남 다낭이 좋단다. 해외여행 가자. 그래서 여행사한테 제 다낭 여행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패키지로 여행을 가는데 개인정보를 줘야 되는 거죠. 주인번호, 이름, 여권번호, 뭐 예를 들어 핸드폰 번호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주겠죠. 그럼 내 개인정보를 여행사에서 어디에 항공사, 예를 들어 대한항공 여기에 내 개인정보를 주는 거예요. 이름, 전화번호, 심지어 외국에 있는 호텔한테도 주는 거죠. 호텔.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개인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데요. 이 수탁자랑
이 정보를 제공받는 제3자는 같은 개념이 아닌 겁니다. 이 사람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고 이쪽은 업무 대행이 아니라 제공받아 자신도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개인정보. 오케이? 그래서 전혀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리을번은 뭐 너무너무나 이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리을번 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주민번호 변경 신청권이 있다라고 돼 있어서 그 선지를 보니까 2번하고 4번이 리을번 확실하는 게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억번도 너무나 확실하는 게 들어 있어서 혹시 니은번, 디귿번에서 조금 헷갈렸었더라도 선지를 보고 조합으로 좀 찾아낼 수 있었지 않았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 제소 기간 옳은 것, 그른 것, 바르게 연결한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기억번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잘못 알려 심판을 청구합니다. 재결소 정보를 송달받은 날입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를 적어드렸어요. 두 가지 경우를 적어드렸어요. 이거 하나하고 니은변의 경우죠. 재기 기간이 지났는데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그때는 재결소 정보를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하지 않고 그냥 못 간다. 각하다. 이랬었죠. 그래서 기억번이 불가정력이 발생한 처분이란 말이 없으니까 그냥 재결소 정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이렇게 말하면 되겠고, 니은번은 재기간이 지나서 각하됐어요. 심판도 소송 다 못 가요. 심판 소송 다 못 갑니다. 둘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은 처분이 있음을 안날은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처분을 공식적으로 하여 송달받기 전에 우회적 방법으로 정보 공개를 통해서 알았어요. 안날 맞습니까? 아니죠. 공식적 방법을 통해서 안날이다라고 했습니다. 역시 틀렸고요. 리을번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것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특별히 좀 강조를 드렸던 것인데, 이에 처분의 무효 확인서를 청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취소 소송을 병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효등 확인서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 제기됐다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 많이 질문하신다고 했죠. 아니 선생님, 무효등 확인서에 적법한 제소기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묻는다고 했죠. 그러나 이게 취소소송을 병합하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소송 내에 취소등 제기기간 내에 무효등 확인 소송이 청구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취소소송 제기기간 내에 무효등 확인 소송도 청구됐다면 이런 뜻이죠. 그렇다면 적법하게 취소도 병합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너무 소송이 좀 보통 어려운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죠? 16번입니다. 위임 명령 한 개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공공단체 자치법적 사항 위임합니다. 국민의 권리 의무, 본질적인 건 그래도 국회가 정해야 됩니다. 예. 2번 헌법에 채택하고 있는 조세 법률지 원칙상 과세 요건 징수 절차 사항을 명령 등에 어떻게 위임했어요?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했죠. 이거 되는 거죠. 구체적 개별적으로 위임하면 되는 겁니다. 본질적인 내용을 정하고 세부적인 건 위임할 수 있습니다. 3번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 대강을 정하고 그중에 특정 사항만 다시 하위법에 재위임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규칙으로 위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강을 정하고 세부적인 것 특정해가지고 위임할 수 있습니다. 4번에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내용이 모법조항 취지에 근거했대요. 모법조항 취지에 근거했대요. 이를 구체화할 뿐이랍니다. 이때는 모법 법률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요. 위임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구체화만 시켰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무효라 볼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수월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했습니다. 17번입니다. 원고적격 인정되는 것만 모두 골라라. 아이고, 격본 보시고 많이 웃으셨겠네요. 중국 아줌마, 그죠? 우리 유승준하고 비교하시라. 이랬습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라고 나온다고 했죠. 재외동포. 근데 이분은 중국 아줌마입니다. 중국 아줌마는 한국에 가서
결혼하겠다. 한국 와서 결혼하겠다. 뭐 이러면서 이분이 사증 발급을 신청했는데 인정하지 않았죠. 소송 못 간다라고 했습니다. 소방청장 국민권익위원회 뭐 너무너무나 강조했죠.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방청장한테 시정 요구하면서 이거 안 따르면 뭐 제재적 조치를 가하겠다, 과태료 등도 부과하겠다라고 했다면은 이때 소방청장은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된다, 항고송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이 이제 최근 판례요. 가장 최신 판례입니다. 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 사무원 채용 승인 신청을 거부하여 사무원이 될 수 없던 자가 지방법무사회를 상대로 거부 처분 취소를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지방법무사회가 바로 공공조합이 되는 겁니다. 공법상 사단법인이에요. 그래서 원고적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요. 리을번 역시 너무 쉽죠. 그린벨트에서 해제가 됐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됐는데 누락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그래서 역시 선지 가지고도 디귿번 혹시 최신 판례다 보니까 몰랐다 하더라도 잘 맞출 수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이제 18번, 19번, 20번이 쭈루 이제 길게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합적 단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18번입니다. 갑에사는 토속 채취허가지 진입도로와 관련 우회도로 개설 등은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민원 발생에 따른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 후에 사업을 추진할 거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다. 근데 이 조건은 부가는 법에 근거 없다는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고 인근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자 관할청은 갑에게 공사 중지 명령을 했다. 갑은 공사 중지 명령 해제를 신청했는데 거부되자 거부 처분 취소를 제기했다. 틀린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일반적으로 이렇게 무효의 사안과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속은 부관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2번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원인 사유가 해소되었다면 해제 신청권이 있고 거부는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선생님이 저거하고도 좀 비교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판례 할 때.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신청권이 인정된다. 근데 뭐는 없다. 산림 복구 승인에 대해서 직권 취소를 신청했으나 직권 취소 거부를 했다. 이건 정당한 신청권이 없다라고 행정개입 청구권이었죠. 인정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이건 인정한 거죠. 3. 갑에게 공사중지 명령 해제 신청 거부 처분.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가 안 돼요. 늘 거부 처분하고 부작위는 집행정지가 안 된다라는 거. 4번을 선생님이 한번 모의고사로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쭉 설명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공사중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그러면 공사 중지 명령 어떻다는 거야?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는 거지.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고 기판력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신청합니다. 해제 신청 거부 처분에서 공사 중지 명령의 적법성을 다툴 수가 없죠. 기판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사 중지 명령이 있었고 취소송이 있었고 기각 확정 났고 그럼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하다는 거잖아. 그죠? 다시 공사 중지 명령 해제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 거부가 있었고 거부에 대한 소송에서 이 공사 중지 명령에 적법을 주장하면 안 된다. 공사 중지 명령은 여기서 이미 적법하다라는 판단이 끝났기 때문에 여기서 공사 중지 명령이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면은 기판령, 이 판결에 모순되는 주장을 후소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허용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죠? 예, 우리가 풀었던 거예요. 선생님 그림이 똑같이 이렇게 그려드렸잖아. 19번입니다. 다음 사례 옳은 거라고 4번이 틀린 정답이죠? 예. 자, 첫 번째 문제를 3개를 낸 거예요. 첫 번째는 하자 승계를 물은 거죠. 개별 공시가 결정 후 양도소득세. 두 번째는 제목 변경 신청. 그 다음에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다행히 제가 토지대장을 강조를 좀 드렸어. 맞죠? 토지대장 직권말소는 처분이고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은 거부 처분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드렸는데 나왔어요. 아유, 예, 여러분들도 운이 좋은 거, 선생님도 운이 좋은 거야. 이거 강조했는데 나왔죠. 강조한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오늘 아까 카톡 보냈던 친구분들 선생님 강조했던 게 다 나왔어요. 뭐 수업 시간 했던 것이 다 나왔어요. 뭐 선생님이 출제한 줄 알았어요. 선생님 출제 양식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갑은 과세 처분이 있기 전에 개별 공시가 결정에 대해서 소송을 청구할 수 없다. 지금 제시된 글은요. 개별 공시가 결정을 통지받은 후 90일이 넘어 과세 처분을 받았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과세 처분을 받지 않았을 때에 90일이 아직 안 넘었다는 얘기잖아. 그때는 개별 공시가 결정 다툴 수가 있는 거죠. 처분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이번에 갑은 과세 처분 양도소득세였습니다. 위법이 없죠. 하자 승계는 후행 처분은 위법이 없어요. 위법치 않더라도 후행 처분 소송에서 선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자 승계죠. 맞고요. 그다음에 3번은 이제 토지대장상의 지목 변경 신청 거부 뭐 처분이고 너무나 기본이고 그다음에 토지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 신청 거부는 처분이 아니고 그죠? 20번입니다. 틀린 것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례 옳지 않은 거 A도 B군에서 식품 접객업을 하는 갑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딱 걸렸네. 법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영업전부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처분 기준은 영업정지 2달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영업정지 2달을 때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은 6개월 이내인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처분 기준에 2달. 자, 여기서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있는 처분 기준이니까 얘는 뭐가 돼요? 행정규칙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3번이 틀린 정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시행규칙에 있는데 처분 기준이 법규가 되는 건 딱 2개. 우리가 법규로 외웠죠. 법규. 시외버스. 토지보상. 이 2가지만 시행규칙에 있는 처분 기준인데 법규고요. 나머지는 행정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1번은 A도 B군이기 때문에 어디로 갑니까? 그죠? A도 행정심판위원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2번은 갑은 심판 없이 바로 소송 갈 수도 있고요. 3번 틀렸고 4번에 갑이 취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재량 일탈 남용이 인정되면 당연히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 되겠고요. 20문제를 싹 이렇게 훑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시험장에서 이렇게 풀으셨던 것과 역시 또 쌤이랑 같이 푸니까 느낌이 또 다르죠. 쌤이 읽으면 그냥 슉슉슉 읽어요. 너무나 쉽게 읽혀지죠. 시험장에서는 또 고민이 되고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쌤이 늘 이제 그래서 모의고사가 중요하다. 동형 모의고사 쌤이랑 같이 20분 안에 20문제 풀고 OMR 걷고 풀고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동형 모의고사 앞에 기본 이론 충실해야 되고요. 심화 이론 해야 되고요. 단물 문제풀이, 동형 문풀 이 과정 거쳐야 됩니다. 특히 행정법은 여러분들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제가 이게 다 쓰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밑줄 그어 어디 별표 때 이게 아니라 다 쓰는 이유가 이해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을 암기를 하셔야 되지 이해 없이 단수 남기는 문제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초학분들 이거 보고 계시면요.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 반복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랬다가도 한 번 듣고 두 번째 들으면 이해가 되고 두 번 듣고 세 번째 들으면 모르는 것이 없어. 신비한 체험을 하실 거예요. 신비한 체험. 모든 게 없어. 다 알아. 다만 문제가 풀리진 않아. 문장이 안 읽혀지기 때문에 그런 건 있지만 이해는 다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한 걸 암기하시고 그걸 문제에 적용하는 그런 단계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에듀윌 커리가 정말 잘 짜져 있어요. 그 커리 쭉 맞게 따라오셨다면은 뭐 다 순차적으로
그 과정 따라오셔야 돼요. 다 여러분들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했다라는 거 감안하더라도 뭐 90점, 95점은 능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점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지방직 시험이 또 바로 남았으니까 지방직 시험에 전념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직 시험 전념 다하시고요. 초학자분들은 순차적으로 커리에 맞춰 쭉 따라오셔라. 너무 성급히 하시면 안 돼요. 야, 행정법은 뭐 기출문제만 풀면 다 푼 다음에 기출문제 풀고 이 문제 못 풀어요. 이해가 안 되면. 문장이 똑같이는 안 나와요. 유사하게 나오지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를 못 읽는 식의 문제가 나오니까 커리대로 맞춰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고요. 여러분들 오늘 밤에는 좀 편히 좀 쉬셨다가 내일부터 다시 지방직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